시와오가 30살이 됐습니다. 다시 생명의 품으로 돌아온 시와오가 3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대표 환경 브랜드로서 더 큰 미래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을 극복한 시와오의 지난 30년에는 시와오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녹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들의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시와오를 지켜왔는지, 또 시와오에서 어떤 희망을 보았는지 보다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시와오가 다시 미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시와오의 주인입니다. 시와오를 더 사랑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장 정명근입니다. 시와오를 중심으로 한 세 도시 화성, 시흥, 안산을 대표하는 시민 미디어 단체의 프로젝트 경기만 친구들 결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와오는 수많은 노력으로 환경 오염을 이겨내고 시민들의 곁으로 돌아와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30년의 역사를 보존하고 환경의 가치를 되새기는 일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프로젝트와 더불어 지역과 시민의 삶을 구석구석 공유해 주시는 시민 미디어 활동가 여러분의 다양한 활동을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앞 시와오가 펼쳐진 거북섬에서 라이브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탄마을 공동체 금미선입니다. 동탄마을 공동체는 동탄 그물코라는 커뮤니티 공간을 기반으로 재미있는 상상과 활동을 펼치는 팀인데요. 화성시 미디어센터 시민제작단 소속으로 그물코 톡이라는 마을 라디오 콘텐츠를 꾸준히 제작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시와오 조성 3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인데요. 시와오를 감싸고 있는 화성과 안산 그리고 시흥까지 세 도시의 감흥이 새로울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와오의 현재 그리고 과거, 미래에 관한 이야기로 새 도시가 의기투합했는데요. 조금 전에 시흥의 현대적인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화성은 시와오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오늘은 우음도에서 태어났고 얼마 전까지 우음도 주민이었던 화성 환경운동연합 최호진 대표님을 모시고 시와오와 우음도에 지나온 삶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표님 모셨는데요.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긴장하지 마시고요.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시아오 그 자금소 우음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여기서 송산면에 있는 중학교를 다녔고요. 고등학교는 이제 인천으로 다녔고 대학교 이후에는 주로 이제 안산에서 활동을 하다가 화성의제 21에서 일도 좀 했었고요. 마을 만들기라든가 그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업무를 하다가 현재는 화성 환경운동연합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우음도에 살고 계신 걸까요? 지금은 안 살죠. 수자공사에서 공사가 시작되면서 땅을 뭐 전반적으로 집까지 수용당하고 나온 지는 꽤 됐습니다. 아, 네. 그러면 중학교 때까지 우음도에 사셨고, 예, 그리고 다시 돌아오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어렸을 때 우음도가 어땠는지 궁금하거든요. 옛날 기억 한 자락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항상 이게 섬 하면 이게 추운 겨울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겨울에 이게 그 따뜻하게 살려면은 땔감이 있어야 되는데 매일 하루에 한 망태기씩 그 작은 형하고 그 나물 하러 갔던 기억들, 그리고 고구마 쪄먹던 기억들, 특히 이제 큰 방죽논이 있었어요. 예, 그 논에서 썰매를 타고 스케를 타고 하루 종일 놀던 기억들이 좀 있고요. 네. 특히 또 이 봄이 되면은 이제 칡뿌리를 좀 많이 캐 먹었습니다. 아, 칡뿌리. 그리고 여름에는 이게 이제 먹을 게 별로 없다 보니까 해변가를 돌면은 이게 바다에서 밀려온 먹을거리가 있어요. 네. 사과 같은 것들. 그거 주워 먹으러 다니기도 하고, 보리 타작할 즈음에는 그냥 빨가벗고 이제 물속에 들어가서 거의 뭐 물장구 치면서 놀던 기억이 있고요. 네. 뭐 가을 되면 이제 뭐 밤 떨어가고, 그리고 산딸기 뭐 어디 따먹고, 네. 뭐 하여튼간 섬 구석구석을 뛰어다니면서 먹을 네. 것도 찾아다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신나게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아, 네. 사계절을 쉬지 않고 산과 들과 바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루에가 짧았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은 시화호가 이제 생기면서 바다는 없어졌지만 예전에 바다였을 거잖아요. 우음도 근처가. 그럼 그 그렇죠. 바다에서 주로 이제 채취했던 그리고 잡았던 노실 때 뭘 주로 잡아서 드셨나요? 저는 주로 이제 갯벌에서 조개를 잡았는데 동죽만 그렇게 많이 잡았던 것 같아요. 아, 동죽. 지금 네. 생각해 보니까 이 동죽은 많이 잡으면 말려서도 먹고 직접 국을 끓여서도 먹고 찜도 해 먹고 그랬는데 나머지 바지락이라든가 그리고 백합은 이렇게 끓여야 되잖아요. 네. 힘이 좀 필요하고, 낙지도 좀 형들이 좀 잘 잡았어요. 저는 이렇게 따라다니기만 했었고, 그리고 맛조개, 가리맛조개 같은 경우는 이제 무릎까지 파서 이렇게 잡는 거라서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동죽을 굉장히 많이 잡았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섬 바로 앞에 이 앞살이라는 그물이 있었어요. 예, 앞에 있어서 앞살, 뒤에 네. 있으면 뒷살인데 그물 이름입니다. 그러면 이게 고기들이 그 앞살에 걸려가지고 못 가면은 거기 가서 전어, 숭어, 꽃게 뭐 이런 네. 거를 잡아다가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네. 아, 그런 옛날에 지난 기억들이 아마 고향 우음도에 대한 우음도를 아마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현재는 화성 환경운동연합 상인 대표이시기도 하시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화성 의제 21에서 사무국장 활동도 하셨고 지금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지만 어쨌거나 이런 화성의 자연 환경 생태 이런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하시게 되신 것 같아요. 그렇게 활동하셨던 계기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대학 졸업하고 한 94년도에 이제 안산에서 주로 활동할 때 그때 이제 시아우 문제를 접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고양이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안산 지역 시민사회단체, 예술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시아오 갈대 축제라든가 그리고 장승제 뭐 이런 걸 진행하다가
그 화성 EJ21 사무국장으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네. 일단 그게 계기가 돼서 이제 환경운동과 연결돼서 본격적인 활동을 좀 진행이 됐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생태 환경 분야가 이 지속적으로 이것을 보존하고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올바르게 전달해 주려면은 물려주려면은 이 공동체 힘이 좀 필요하겠다. 해서 말공동체 활동도 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네, 어쩌면은 시화호가 우리 대표님의 삶의 전환점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그 이후에는 어떤 활동들을 또 하셨었을지 또 궁금하기도 한데요. 아마 이후에 어떤 활동을 하셨을까요? 이 지속협이나 이런 활동하고 나서 네, 사실 제가 이제 이게 94년도에 시아호 문제를 접하고 2004년도에 10년 후에 이제 화성으로 네. 왔고 그리고 2014년도에 경기도에서 활동하다가 60을 바라보면서 결국 아직도 다시 이제 고향에 왔는데 작년에 왔거든요. 아, 네, 시아호가 현재 진행형인 거예요. 이게 변화된 게 없어요. 물론 기적이라고 하지만 맞습니다. 물이 맑아지고 그리고 조개가 돌아오고 새가 돌아왔지만은 과연 지금 이걸 사람들이 먹을 수 있을까? 조개를? 고기를 먹을 수 있을까? 시아호에서 잡으면 결국은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만이 시아호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진정으로 해결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다시 이제 고향에 와서 그 일을 한번 해보겠다 주민들과 이런 생각을 하게 네.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삶의 전환점으로 왔다가 다시 외부로 이제 나가서 경기도랑 안산이랑 뭐 여러 곳에서 또 활동을 하시다가 60이 다 돼서 다시 화성으로 돌아오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대표님이 지금까지 지역 활동을 할 수 있었던 힘, 이렇게 다양하게 활동을 하실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고향에 대한 사랑이겠죠. 그리고 아, 네, 그 고향에 고향에 대한 살던 사람들의 음, 관계, 굉장히 행복했던 사람들이 지금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그 결국은 뭐냐면 이 주민들의 지속 가능한 삶 그리고 모두가 행복한 삶. 그러면 그런 사회가 아직도 안 된 부분들도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결국은 그러한 사회를 뭐 국가나 경제가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면에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있어서 기본적으로 그 삶의 철학들을 좀 이렇게 모든 그 사회가 뒷받침되는 사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그런 세상을 아직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게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것 자체는 결국은 후대에게 네, 건강한 지구를 물려주고 밥을 굶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평화로운 그런 세상들을 네. 물려주게 되지 않겠는가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야, 네. 네, 아이고, 역시 네. 대표님의 말씀에서 들어보면은 고향에 대한 사랑, 그리고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추구하는 공동체의 가치, 이런 것들이 모두 절절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화호의 전과 후, 그리고 우음도는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어떤 변화를 겪었을까요? 아니 뭐 지금 큰 변화는 뭐 섬이었는데 지금 육지가 된 거죠. 네, 또 하나는 계속 저는 이게 주민을 생각하면 이 주민들이 이게 갯벌과 바다에서 살던 사람들이었었는데 네, 과연 보상 몇 푼을 잡고 육지로 가서 살 수 있을까? 거의 못 사는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갯벌의 생물들 조개가 살아나고 새가 돌아오면서 주민들도 돌아왔어요. 네. 왜 돌아왔겠습니까? 다시 거기서 경제적 활동, 조개를 잡아서 조개 잡는 아주 타짜들입니다, 타짜들. 네, 저도 타짜. 이렇게 어쨌든 그러한 이런 그 변화들, 네. 예. 그래서 주민들의 그 육지가 된 것과 주민들이 다시 육지로 나갔다가 음, 다시 돌아오는 이런 네. 큰 변화를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그러면 시와호가 막히면서 이제 육지화가 된 거,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시 오게 되었던 거,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국가 정책으로 아마 이게 육지가 되긴 했지만, 네, 육지가 되긴 했지만, 육지화가 되면서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면이 있을까요? 예, 뭐 일단 이게 천연기념물 네, 그 414호죠. 예, 예. 그렇죠. 공룡알 화석지가 발견된 소중한 그 자연 자원이 발견됐고요. 또 하나는 사실 이게 그 우음도에 지금 국가지질공원에 있는 돌을 떠다가 굴양식장을 만들고 그랬거든요. 그런 돌이 지금은 그 굉장히 큰 가치가 있는 국가지질공원으로 오, 네. 지정이 되거나 사라져갔던 이런 우음도 당제가 복원되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긍정적인 부분들이 꽤 많네요. 네. 그런가요? 그렇다면 지금 우음도는 대표님에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예, 다시 와서 살고 싶죠. 예, 아.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고요. 네. 다시 여기서 조개를 잡고 음, 굴을 따고 낙지를 잡고 그래서 그렇게 잡은 것들을 작은 포구에서 우음도에 뭐 조금나루 같은 포구가 있었습니다. 그런 포구에서 팔면서 생활할 수 있는 것을 그래서 이제 다시 살고 싶다 이런 것도 있고요. 네. 사실 이게 이 우음도는 이 새로운 도시 송산 그린시티의 이런 지표 같은 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계속 살 수 있게 네. 해야 된다는 거. 원주민들이 얼마만큼 정착을 했느냐, 네. 제대로 지속 가능한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게 지표일 수 있는 거고, 생태 환경적으로는 거기서 먹을 수 있느냐, 잡는 거를 뭐 이런 지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한 또 이게 찾아진 역사 자원들을 계속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후대들에게 물려줄 거냐, 네. 이런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우음도가 지표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대표님 말씀으로는 시와호의 새로운 도시의 지표가 우음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아마 희망이시지 않으실까 싶기는 한데요. 올해로 시와호 30주년을 맞이해서 화성에서도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주목할 부분이 있을까요? 이 화성시가 시아호에 굉장히 주목할 만한 뭔가 있는지는 잘 생각이 좀 안 되는데 사실 뭐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좀 생각합니다. 네, 네, 그쵸. 화성 환경운동연합도 시아호에 더 열심히 할 예정이고요. 네, 사실 시행에서 굉장히 열심히 했죠. 올해 특히 이제 시아호 날을 30주년 맞이해서 10월 10일을 경기도와 함께 시아호의 날로 선포한 것들 굉장히 큰 의미 있는 날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근데 이제 주목할 점들이 있는 거죠. 화성시에서는 일단 안산시역은 거의 갯벌이 없어요. 조간대가 없는 거죠. 이게 거의 다 메꿔서 레저 중심의 도시로 가고 있는데 화성시는 이 조간대 갯벌이 살아있는 그리고 염습지가 살아있는 곳이 우음도와 형도를 거쳐서 굉장히 넓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생태적 가치를 보존하면서 생태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이런 활동들이 이후에 화성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생태 관광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를 들면 그 생태 관광의 활동 중에 어떤 것들을 있을까요? 그 생태 관광은 일단 자연을 보존해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네. 그리고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게 음, 핵심적인 내용들인 겁니다. 올해 그 30주년 행사로 인조이 우음도라는 거를 좀 진행했는데 네. 한 500여 명이 이틀 동안 방문을 좀 했습니다. 그건 아이들만이 아닙니다. 부모도 같이 방문을 해서 이틀 동안 했던 그 프로그램들이 시아호
갯벌 생태 체험을 아이들과 같이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우음도 숲속에서 하는 숲속놀이, 그리고 지질공원을 탐방하는 프로그램들, 그 자연염색, 우음도의 색깔들 입히는 자연염색 등 이런 굉장히 재밌는 활동들을 좀 펼쳤는데, 결국은 뭐냐면은 이 앞으로 자연과 이 그 공존하며 그 가치를 계속적으로 알려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그 올해 같은 생태관광 프로그램들이 지속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대표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재미있는 프로그램이었을 것 같아요. 저도 가서 체험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시아오를 둘러싼 생태 환경 보존과 더불어서 지역 어민들의 지속 가능한 삶을 강조하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표님의 특별한 시선이 느껴지는데요. 그 사랑이 제 가슴까지도 이렇게 닿아오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또 구체적으로 어떤 그 어민들이나 이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이 시와워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 주민의 삶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핵심적인 게 이 주민들, 여기 살았던 원주민들의 어민들의 지속 가능한 삶들은 결국은 시아오 바다에서 갯벌에서 경제 활동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지금 여기서 잡는 뭐 조개나 이런 것들은 불법으로 지금은 뭐 규정이 되고 있죠. 굉장히 좀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데, 저는 이게 지금도 어촌계는 살아 있습니다. 네. 어촌계는 그 자주적으로 어민들이 갯벌을 관리하고 보존하는, 그러면서 경제적 활동을 해왔던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의 시아오에서 얼마만큼 경제적 가치가 있던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주민들이 어촌계를 중심으로 관리한다고 하면은 시아오는 빨리 복원되는데 굉장히 급속도로 빨라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네. 이후에 30주년 이후에는 여기서 살아왔던 어민들의 삶을 어떻게 다시 정착을 시키고 지속 가능하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져서 살아야 된다. 우음도와 시어를 바라보는 대표님의 시선이 또 느껴집니다. 특히 화성은 사실 녹색 도시를 표방한 송산 그린시티라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대표님이 생각하는 이 송산 그린시티에 대한 생각과 전망, 바람을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은 표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생태 도시로 가야죠. 이미 10년 전인가요? 그때 합의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15만 인구의 이 저밀도 도시로 가야 되고, 그리고 모든 생물들이 같이 다양하게 공존하는 그러한 물의 도시를 표방하기도 했고요. 그 물길을, 갯벌을 살리고 물길을 살리고 그 안에서 모든 생물들이 다양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생태 도시를 표방한 거 그대로 좀 이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또한 그 속에서 아까 얘기했던 갯벌에 사는 이러한 그 인간이 먹는 생물들을 또 우리가 채취할 수 있는, 그렇게까지 가야 되지만이 네. 그 도시에 살던 그 시민들도, 새로운 도시에 살 시민들도 시아오가 진짜 깨끗해졌어, 굉장히 좋은 도시야, 빨리 그쪽으로 이사 가야지, 뭐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예. 네, 좋습니다. 저도 그런 도시를 상상만 해도 살고 싶어지는데요. 이런 살기 좋은 생태 도시를 위해서 아마 화성의 민과 관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이제 자꾸 이제 화성에 많은 역할을 못 해가지고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이 화성시는 사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시아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인데 시아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화성 도자적으로 꾸리려고, 네. 그러면서 수자항공사하고
그러니까 안산과 시흥은 이제 논의 다 끝났잖아. 네. 이제부터는 화성 논의를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따로 할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가지고 좀 걱정이 되는데 아까 그 소정철 대표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네. 그런 경계가 없어야 되는데 시아오는 아직도 그런 경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동안 이 시흥과 안산의 시민단체가 20년 동안 줄기차게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그나마 여기까지 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송산 그린시티가 탄소 중립을 표방하는 생태 도시로 가려면은 화성시 환경단체만으로 제대로 이렇게 협의를 해나갈까 하는 걱정은 듭니다. 이 시아오는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화성, 안산, 시흥, 시아오라는 유역 의제로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유역으로 하나 묶여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아오 뭐 특별 자치구라도 좀 이렇게 만들어서 네. 거버넌스를 통해서 네. 이러한 시아오의 미래 희망들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송산 그린시티가 생태 도시로 완성되려면 여전히 새 도시가 힘을 함께 합쳐야 한다.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시와호와 우음도에 관한 대표님의 바람이 혹시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그 10년 전에 시아오 유역 의제를 만들고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때 네. 그 비전이 건강한 바다호수, 아름다운 해안 도시, 함께하는 지역이라고 저희가 비전을 제시했어요. 네. 저는 그건 아직도 유효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비전을 실현시키고 좀 이렇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저는 좀 이렇게 요즘에 그 시아오 에코 뮤지엄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 사업을 좀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시와호 에코뮤지엄요? 구체적으로요? 뭔가요, 그게? 전에 이게 경기문화재단 중심으로 했던 경기만 에코 뮤지엄 사업이 있습니다. 네. 에코 뮤지엄 사업은 지붕 없는 박물관이잖아요. 네. 예, 이 자연 생태, 살아있는 자연 생태가 곧 박물관인 거고, 거기에 살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박물관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사는 여러 가지 동식물들이 다 박물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화성에 있는 비봉 습지도부터 안산의 해양동, 그리고 새솔동, 별망성 아시죠? 예. 우음도, 네. 그리고 형도, 대부도로 이어지는 이 백기를 좀 살려서 배를 타고 에코 뮤지엄을, 배만 정박을 하면 그게 에코 뮤지엄이다. 우음도 에코 뮤지엄, 별망 에코 뮤지엄, 형도 에코 뮤지엄, 네. 대구도 에코 뮤지엄, 이렇게 관람할 수 있는 시아오 에코 뮤지엄, 시아오 박물관 얘기도 나오잖아요. 네. 그걸 저는 에코 뮤지엄을 갔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 네. 경기만 에코 뮤지엄을 계승한 사업들을 내년부터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시아오 에코 뮤지엄입니다. 예. 네, 좋습니다. 이 새 도시가 연결되어 있는 이런 에코뮤지엄 사업으로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네. 또 하나가 이제 지금도 그 기록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서 화성에서는 이렇게 생태 관광을 좀 진행하면서 그 우음도에 대한 기록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시회가 열리고 있고, 이번 주 토요일에는 주민들의 이야기가 좀 더 자태롭게 펼쳐지는 게 진행이 될 텐데, 사실 우음도에는 제가 학교 나왔던 우음도 분교 학교터가 있고요. 그리고 10명 정도 이렇게 근무하던 군부대, 이게 반공 시절에 막 감첩도 침몰하게 했던 거인데, 네.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각시당이라는 부분도 굉장히 좀 주목을 받았고, 어쨌든 이러한 여러 가지 흔적들을 찾아서 기록하는 사업도 계속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아직 남아있는 소중한 것들이 부디 잘 보존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화성환경운동연합 최우진 대표님을 모시고 짧은 시간 동안 화성호와 우음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대표님의 지역사랑과 공동체의 삶에 관한 지속 가능한 관심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화성이 이제 열심히 해야 한다.
라는 말씀에서 이 화성이 해야 할 몫이 더 커진 것 같은 책임감이 드는데요. 앞으로 30년도 시와호를 둘러싼 새 도시와 사람들의 삶이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잠시 후에는 안산 해뜨는 대부도 고래뿌리 팀이 준비한 화성호의 미래가 방송됩니다. 역시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동탄마을 공동체 금미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